가게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우리 나침반님 오늘 목소리 좀 힘이 없으시나요? 오늘 조금 힘이 좀 빠졌나요? 네, 힘이 네, 목소리 다 느껴지나 보네요. 네, 너무 얌전하게 하시네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그래도 한번 겪어봤던 일이라서 그런지 네, 저번보다는 좀 덜 당황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슬프긴 합니다. 네, 네, 저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은 아니야. 손가락을 자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면 아 진짜 손가락을 자르고 싶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요. 오늘 정도 빠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신용 물량이 너무 많다. 네, 이제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저희가 좀 적은 점포가 아니고 큰 점포니까 큰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한창일 때 3월 한창일 때 그 반대 매매 터지는 거 하루에 건수 그러니까 그 예약이 뜨잖아요, 먼저. 네, 그렇죠. 그걸 또 예약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마진콜 예약이 뜨잖아.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안 올라오면 마진콜입니다. 이거를 오늘 띄우잖아요. 네, 그게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게 한 40 몇 프로쯤 지난번 한창일 때 좀 러프하지만 그렇게 떴다고 합니다. 네. 일정 담보 비율을 하회하면 경고가 일단 1차로 뜨고요. 네. 다음 날까지 또 입금을 안 하면 2회차 경고가 뜨고 네. 그래도 입금을 안 하면 그 다음 날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침 시초가 그냥 시초가로 날리니까 시장가로 날려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현금을 보유하라 그리고 신용을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이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신용 좀 제발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러면서 한번 신용을 이용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이용하라고 하냐면 반대매매 맞는 신용 반대매매 나올 때는 매수로 대응하라 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막 손가락을 막 아우 이놈의 손가락 이렇게 또 빨리 움직여가지고 출삭거리다가 이게 뭐냐 현금 보유를 그렇게 빨리 줄여서 어떡하냐 이렇게 반대매매 나왔을 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매매 이게 먼저 쏘면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쑥 남들이 내 것 좀 받아주세요 내 것 좀 받아주세요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받아줄게 이런 심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쏘고 나면 그때 쏠 힘이 없는 거야. 지금 거의 다 쏘셨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요. 받아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벌써 오후 되니까 약화됐어.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또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는데 징후들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징후들 얘기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종교적인 흐름들. 그렇죠? 종교적인 흐름이요? 어떤 믿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과신하는 네. 그런 흐름들은 사실은 약간 말기적 증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포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신용도 많이 포착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보면 이런 정도까지 거칠게 안 빠져도 되는데 확실히 신용 물량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빠질 때 너무 거칠게 빠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CFD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CFD 다음 진짜 신용을 건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못하는.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한 조정은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조금 더 빠지면은 내일도 빠지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반대 매매 나가는 그런 담보 부족을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오늘까지는 못 봤어요. 네네. 문자로 이렇게 알림이 오잖아요. 네. 어떤 고객들 반대 그 비율이 부족하다 이렇게 오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못 받았고요. 네. 내일 혹시 더 빠지게 되면 받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하락폭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또 되지 않을까. 네. 어찌되었건 근데 굉장히 급합니다. 네. 하나이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급하게 나오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마감도 빨리 되겠다. 딴 때보다. 이런 생각. 왜냐면 지금 코스닥은 한 10% 정도 순식간에 지금 날아갔고요. 네. 네. 거래에서도 한 200포인트 이상 날아갔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 날아갔으면 종목들이 20%는 보통 날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20%가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뜨거 앞불싸 이러면서 내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주식을 왜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막 허벅지를 막 쳐가면서 막 송곳으로 찌르고 싶은 심정으로 막 그런 심정에 계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치유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치유법이 있어요. 네, 뭔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욕을 어디 가서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공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데 가서 네.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지나갈 땐 잠깐 멈추세요. 그때도 막 욕을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쌍욕들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욕을 하시면 일부 조금 마음의 해소가 좀 되시고 또 음악도 이제 부드러운 이럴 때는 뭐 자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잔잔한 자연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곤 합니다. 네, 혹시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장 빠졌을 때는 항상 책을 봐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많이 가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안 읽으세요? 평소에도 보지만 특히 워렌 버핏 책을 많이 봅니다. 장 빠졌을 때. 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은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대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런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박용옥 그 스마트 인컴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주식농부로 유명하신 네, 주식농부고 분이죠. 네. 저희들한테는 신화죠. 네. 이런 저희 이제 업계에서 일하는 그분도 옛날에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네네. 저희 같은 똑같은 일을 하셨다가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독립을 하셔서 한국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한 투자자이신데요. 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주식회사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오래도록 기업에 투자하자는 진짜 초장기 투자자예요. 네. 보통 그냥 주주가 되면 안 팔아. 그냥 주주로 그냥 계속 가셔. 그런 분인데 오늘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얘기하신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렇게 물론 이제 내 기업들이 빠지면 속상은 하시겠지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뭐 이게 올랐다고 팔고 떨어졌다고 팔고 뭐 이게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내가 기업과 결혼을 할 때 기업을 나한테 이익을 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기업이고 내가 동행할 수 있다. 기업하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함께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루 이틀의 가격의 움직임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보다 기업 투자가 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기업의 조각인 주식을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업 투자하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멘붕에 빠지시지 않았길 바라고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네. 또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현금 비중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멘붕에 빠지신 분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현금 비중 줄인다는 얘기를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역시 내가 또 경솔했구나 이런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쟤는 좀 애가 공격적이야 이렇게 바닥을 깔고 저를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봐주시기를 원하는 바가 있으세요? 저를요? 네. 저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지점장님을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제 네. 느낌은 제 스스로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저는 좀 덜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네. 저는 사실 지금 현금 비중을 음흠. 제일 현금이 없는 분이 한 20% 정도 음흠. 그리고 제일 많은 분은 한 50% 이상 네.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이 빠졌을 때도 계속 현금을 줄이고 있지만 많이씩은 못 줄였어요 지금까지도. 네. 예, 왜냐면 연말까지도 계속 불안한 건 사실이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 관련된 매물도 예상 한 10조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가지고 연말까지 좋은 뉴스거리가 없어서 참 불안하긴 합니다. 네. 너무 빠져서 좋은 회사들은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좀 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월 달에 대란설이 있잖아요. 그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네, 근데 오히려 지금 9월 달에 이런 식으로 크게 얻어맞으면 10월 달에 대란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오늘 들었어요. 저는.
미리 좀 네, 미리 나오면. 매를 맞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대부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물량 연계된 물량 10조다. 그럼 네. 10조 정도 쏟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개인들이 사실 올해 한 30몇 조인가 40조 가까이 정도 샀죠. 네. 그리고 8월 이후에 한 11조 사서 시장이 이렇게 강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도 강했고, 그런데 그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때 나오는 그 매수 10조보다 매도 10조는 훨씬 더 충격적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훨씬 충격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조금 먼저 맞는 경향성이 조금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기관 외국인은 좀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개인이 받쳐주는 방식으로 몇십 조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네, 연말로 갈수록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조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네.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네.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박영욱 대표하고 통화하면서도 서로 간에 동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 기관들이 매일 팔잖아요. 네, 매일 팔아서 기관들이 왜 매일 때리냐. 물론 이제 그 자문사 그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파는 물량이 있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전 펀드 매니저하고의 대담한 거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지난 10년간 40조에서 공모 펀드가 20조로 줄었어요. 반토막이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돈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팔기 바쁜 거죠. 돈이 빠져나가면 현금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공모 펀드 기준이에요. 예, 공모 펀드가 액티브형, 네, 예, 액티브형, 능동형, 즉 그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패시브형이 아니고 그 자기가 알아서 수익을 추구하는 공모형이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들 입장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사모펀드 시장이 그 사이에 많이 크긴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공모펀드 줄어든 금액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테니까 네. 확실히 기관 투자 자금이 좀 많이 준 것 같긴 그래서 합니다. 오늘 장 끝나면서 공모 펀드가 잘했으면 오늘 개인들 중에 도탄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공모가 잘했으면 공모에 돈을 넣었을 분들인데 네.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 빠졌고요. 코스닥은 4.3%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샀던 장이었는데요. 네.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3,5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85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4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1,5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 네. 네. 개인들의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네. 옛날에 이 정도 빠지면 1조씩 사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뉴스예요. 장중에는 좀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근데 또 순매수 물량이 좀 줄더라고요. 장박판으로 갈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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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어제도 그렇죠. 코스닥이 한 3% 가까이 빠졌고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리밸런싱 물량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JP 모건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 여기서 2천억 달러 정도 주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펀드들은 보통 연초에 자산별 비중을 설정을 하잖아요. 예. 목표 비중을. 예를 들면 주식 30%, 채권 30%, 주식에서는 이머징 주식 몇십 네. 프로, 네. 어디 선진국 주식 몇십 프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계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너무 비중이 커졌으니까. 네, 사실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인데 네. 계속 주가가 많이 상승해 왔잖아요, 미국 시장이. 근데 이번에는 좀 역대급 물량이다라고 해서 그 우려를 표하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 2천억 달러. 그리고 9월 말까지 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 움직임이 봐서 그렇게 뭐 악재가 있어서 3%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이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급락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그 나긋나긋한 우리 그 채널 코너가 있잖아요. 브릿지라는 코너 있지 네. 않습니까? 나긋나긋하게 그냥 편하게 항상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할 예정인데 긴급 시황 진단을 한번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긴급 시황 진단. 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했던 업종 중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이
네. 더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테슬라가 3년 내에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반값 전기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배터리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부터 줄여야 되고, 그럼 배터리를 납품하는 한국의 밸류체인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4% 정도 코스닥은 빠졌는데 10% 이상 빠진 2차전지 섹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과연 반값 자동차를 3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맹점 중에 하나가 CEO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CEO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조금 위험하면 그러면 좀 조심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고를 안 쳐야 된다는 게 조직이 마인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여기는 일단 해보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맹점은 해보긴 해보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딱 지켜지냐는 잘 몰라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날짜가 그 날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의 반은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뭐 5년이나 6년이다. 네. 이러면 그게 원래 그 매년 그 원가 절감이 뭐 10에서 15%씩 되고 있었으니까 한 5년 뒤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까지 근데 일단 뭐 심리적으로는 뭐 충격을 받은 거지, 시장은 충격을 네. 받았는데 실제로 저렇게 될 건지는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원가라는 게 있는데 뭐 니켈이나 그 리튬 이런 거 갖고 올 때 공짜로 갖고 오는 게 아닌데. 그쵸. 그 가격이 그렇게 한정없이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니죠. 네. 물론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단위당 단가는 떨어지니까 그만큼 뭐 유리해지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반만 받아들이고 절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2차전지 섹터 중에 막 10% 이상씩 빠지는 종목들 보고 네. 이거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네. 그 판단은 테슬라가 과연 이 정해진 시한 안에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것도 얘기가 긴데 네. 오늘 몇 분 지났죠? 이거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이거는 뭐 긴급 시황 진단 같은데 다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사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기차의 50%가 판매되는 시장이고요. 네, 메카죠, 수소차는 100%가 판매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연간 자동차 판매 규모로 미국 최대 시장인데요. 예. 이 최대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의 종말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하면 다른 주들로 이 확산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확실히 커질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어저께 배터리 데이 때 좀 우려되는 이슈도 나와서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손해보고 그 배터리를 줄 수 있을까? 배터리 업체들이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손해보고는 못 주겠죠. 지금 그 60만 대 정도 가까이 50만 대 정도 할 거고, 근데 그냥 한 40% 증가한 거고, 공장 증설에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게 연간 50만 대 증설이잖아요. 네. 지금 그 테슬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워낙 주포이기 때문에 많이 써주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명히 많이 써서 걔네가 원하는 가격에 최대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 수 있을까? 그게 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4070인가가 나왔잖아요. 이 뚱땡이 배터리가. 이게 하나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쿨링 시스템을 잘하면 뭐냐면 이게 돌돌 마니까 배터리가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더 나죠. 더 많이 나는데 이거 두껍게 뚱뚱하게 감았잖아요. 그럼 더 나겠죠? 네. 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석 이후에 엔지니어 TV님 모셔서 이런 배터리의 미래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번 질의응답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좀 우려되는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불발된 것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6.25 전쟁 때 중국군 유해를 인도하는 행사를 매년 했었는데요.
원래 한 4월 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도 있지만 시진핑의 연말 방안에 맞춰서 그거를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냥 27일 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연내 시진핑 방안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냥 단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관련주들 사실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에 네. 대해서 고밸류를 좀 합당화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개인들이 12월 달에 매도하는 물량이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모두 다 대주주 회피하는 물량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로 추정이 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3억으로 대폭 낮아지죠.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올해 한국 시장의 순매수 금액만 한 57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 회피 물량을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참 이 양도세 3억 원이 그러면 다시 연기가 되거나 없던 일이 되거나 할 수 네. 있을까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재부의 어렵겠지만 입장은 굉장히 완고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찾아보니까 현재 대주주 요건이 국회의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국회 의석의 176석이 여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한 이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다시 또 법을 추가로 개정을 해가지고 네.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억 원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제가 보니까는 되게 그 주식시장 친화적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세제나 이런 모든 건 주식시장에 비친화적인 것 같아요. 양도세만 봐도 그렇죠. 네. 23년부터 그래서 또 개정되면서 주식시장이 또- 좋아질 것 법적으로만 따지면 좋아진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헷갈리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미는 유행어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빅히트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이고요. 공모가 희망 예상 범위는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입니다. 예. 예상 시가총액은 하단이 3.7조 원, 음. 상단이 4.8조 원이고요. JYP, YG, SM 전일의 합산 시총이 3.2조 원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죠. 네. 물론 이거 합산보다 비싸다고 고평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앨범 판매량도 이미 3사가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빅히트가 많이 팔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봐도 3사 합산보다 더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일반 청약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진행 예정이고 10월 내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총이 얼마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일 세게 보는 데가 네. 하나금투에서 14조 원을 14조. 보고요. 신한과 유한타에서는 10조 원 보고 10조. 있습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은 7.3조 원 정도 네. 보고 있고요. 이 청약 물량이 좀 벌써부터 들어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 CMA 잔고가 벌써 62조 7천억까지 네.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22일 기준입니다. 23일, 24일은 더 커져 있을 수도 있겠죠. SK 바이옴팜 때 57조, 카카오 게임즈 때 60조였습니다. 예. 그러면 역대급 경쟁률을 또 기록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기 변수가 암이라고 생각해요. 아미요? 네. 아미가 주식 사자 이렇게 맘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수급 세력이 너무 많잖아. 전 세계에서 있잖아. 그러면 야 이거 12주씩만 사자 이렇게 운동 나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겠어 전혀. 팬층도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은행권에서도 벌써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대출해주겠다고 네. 네. 무이자 이벤트 이런 것도 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하는 게 아닌데 비합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앨범 사주고 네, 앨범 몇십 개씩 사주고 막 이런 100장 넘게도 사죠. 네,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겠구나. 이게 이 팬심으로 만드는 게 참 저희 증시각도 ETV에도 팬심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팬층이 또 아미 같은 경우에는 네. 꼭 학생층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인들도 많고 예,
네. 좀 약간 연령대가 좀 다양하고 이제 예.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빅히트의 지금 우려는 위버스 아닐까요? 위버스에 대해서 혹시 잘 몰라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빅히트가 단순히 엔터주로만 본다면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JYP나 YG 이런 데가 한 35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음흠. 근데 빅히트가 예상 밸류가 한 45조 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엔터주로 보지 않는다. 45조면은 하이닉스 다음 가네. 45배. 네? 배수가 45배. PER 네, 기준. 네. 네, 예. 45배. 근데 엔터주를 안 본다는 건데 정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빅히트에서도 우리의 경쟁자는 JYP 엔터사가 아니라 네이버라고 네이버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빅히트가 시도한 플랫폼이 이제 위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BTS의 음악이 뭐 다른 뭐 지니 뮤직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고 팬사인이나 이런 것도 다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유튜브 플랫폼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 가수들 이외에도 다른 가수들까지도 다 이 플랫폼으로 담아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빅히트를 플랫폼주로 보면서 더 고밸류를 줄 것이고 네. 이거는 성공을 못할 것 같다. 그냥 얘는 엔터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엔터주 정도 밸류밖에 못 주겠죠. 그래서 네. 이게 참 위버스의 성공 유무가 이 IPO 흥행의 결정타? 네. 변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판단이 힘드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엔터나 이런 쪽 컨텐츠는 한국에서 제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일단 하나 더불어 생각하셔야 될 게 3년 후의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 네. 2년 앞도 요즘 보기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을 30분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니까 3년 앞을 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과거의 행태를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 잘했지 잘하기는 그죠? 네. 그래서 과거 5년 10년간의 행태를 확인한 후에 그 여기서 확인을 한다는 건 어떤 기업적인 성향을 가졌느냐예요. 어떤 기업적으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광고 말씀드려야죠. 네, 오늘은 코네 니트 마스크 조금 앞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코네 니트 마스크 천 마스크나 네. 폴리 마스크가 아니고 무봉제 니트 방식으로 짠 마스크라고 합니다. 특이한 앞면과 뒷면 소재가 다르고요. 앞면은 친환경 텐셀 원사, 그 다음 뒷면은 항균이 있는 구리 원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치 항균 효과가 있으며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마스크.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고요. 숨쉬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텐셀의 소치 기능이 있어서 숨 쉴 때 입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왔날까? 저는 한 번은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다가 제 입냄새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무봉제 원단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버려지는 원단 없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묻으면 14주면 100% 성분해가 되는 친환경 원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마스크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너무 어지럽혀지고 해양 생태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지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마스크라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네이버의 영어로 코네몰 C-O-N-E 코네몰 M-A-L-L 이렇게 치시면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증시 각독이라고 주문 배송 메시지에 쓰시면 친환경 은나노 항균 필름으로 제작한 마스크 케이스도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빨리 그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쓰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어. 끝나고요? 끝나고도 한번 쓰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 남들이 시켜서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 이렇게 해드린 게 효과가 네. 좀 있었다면서요? 네, 뭐 아주 매진이 크게 된 데도 있었고 네.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될까 했는데 의외로 꽤 많이 연락을 하시는 그런 저희가 한 번씩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보탬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른 이제 앞으로 해드릴 광고
네, 또 많으니까요. 광고도 예.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밑에 전화 연락처 있으니까 저희 링크 밑에 달아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광고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네. 상생하는 음.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만 좀 올라라 설날 아니 추석 전에 이게 뭐니 이게. 그렇죠. 저희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힘들어지면.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